Ready, go! 자, 연력학 1법칙 한번 보자. 제목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네? 연력학 법칙. 좀 어려워요. 자, 연력학 법칙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은 에너지가 있죠. 네. 열 에너지가 있는데, 열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한번 배웠어. 여기 뜨거운 물체가 있어요. 여기 차가운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체의 온도가 80도라고 하죠. 이게 저번 시간 안 했다고? 차가운 물체가 20도라고 하죠. 그럼 누가 열이 많니? 고온의 물체가 열이 많죠? 이 두 개의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열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고온 쪽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겠죠. 세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이나 이런 에너지들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물체가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얘가 원래 뜨거운 물체였고 얘가 차가운 물체였잖아, 그치? 근데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몇 도에서 같아질까? 50. 딱 중간 50? 그거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열의 이동량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뭐 질량,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거든? 꼭 중간이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0도에서 같아졌다고 하자. 그래서 몇 도에서 같아졌는지 선생님 물어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중간을 고른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열 평형 상태. 들어봤죠? 열 평형 상태라고 그러고,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몇 도? 80도. 찬 물체는 20도. 근데 나중에 40도에서 열 평형, 온도가 같아졌죠?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찬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와서 나중에 같아진 상태. 이런 상태가 뭐라고? 열 평형 상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응?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열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나왔으니까. 열기관은 말 그대로 뭐야?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뭐 고열원. 뜨거운 쪽에서. 열기관 쪽. 열 에너지를 공급시켜. 그럼 열기관이 뭐해? 일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이제 저열원, 찬 곳이 있으면, 자,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시켰다고 하자. 열기관에서 일하죠. 열 에너지 공급받았으니까, 그치? 근데 100을 전부 다 일하는데 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저열원으로 빠져나가지. 그 이유가 왜 그래? 방금 전에 배웠듯이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잖아, 그치? 그럼 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지. 그래서 공급한 열 에너지를 100% 일로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0%인 열기관을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도 없고, 응? 뭐 석탄석유 캐서 쓸 일도 없어요.
자, 요거까지는 뭐 이제 열에 대해서 기본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가 있어요, 기체. 기체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다녀요?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기체가 움직여 다닌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체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체가 움직여 다니면서 벽을 치게 되면은 벽을 밀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민나는 거 뭐 한다는 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기체가 있을 때 기체가 일하는 양하고 기체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간단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피스톤,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안에 들어있어요. 피스톤 움직이는 거야? 자,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알다시피 기체 분자들은 막 움직여 다니는 거지. 그럼 움직여 다닌다는 거는 무슨 에너지가 있니?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가 이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이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 근데 기체 분자들이 피스톤 벽을 치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겠죠. 밀려났다라는 거는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있다?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일했다. 일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체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고 기체들이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체가 하는 일. 피스톤을 밀었어. 자, 일을 어떻게 그렸죠? 앞에서 그랬죠. 힘 곱하기 그렇지. 힘 곱하기 이번 거리. 그치? 근데 지금 책에 있는 문자들로 이용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피스톤이 여기서 밀려났는데 밀려난 길이가 델타 L이라고 잡았어요. 길이를. 그러니까 이 델타 L이 밀려난 거리, 이 거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밀려난 거리. 그 다음에 거기 기체들이 작용하는 압력을, 기체들이 여기 벽을 칠 거 아니야, 그치? 작용하는 압력을 P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뭘로 잡았냐면 A라고 잡았어요. 됐니? 자, 그러면 기체가 하는 일을, 기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힘하고 이동거리를 대입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동거리는 요거 피스톤이 밀려난 거리 델타 L 됐죠? 요걸 보고 힘을 구하면 되는데 너네 기체 압력이 있어요. 너네 압력이라는 거는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러지. 혹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육각 기둥에 물체가 있다고 해봐.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물체가 바닥한테 가는 압력은 이 기체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뭐야? 힘이, 그러니까 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이물체의 무게가 될 거고, 그렇지? 여기서는. 그래서 압력은 어떤 면적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럼 얘를 힘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압력 곱하기 뭐야? 단면적. 얘 헷갈리지? 이동거리는 보통 소문자 S로 써요. 그래서 이걸 소문자로 바꿔보자. 소문자 S. 이건 대문자 S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기체 압력은 P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피스톤의 단면적을 아까 뭘로 잡았어? A라고 잡았지. 그치? 그래서 기체가 작용하는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켜봐. F.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P 곱하기 A 곱하기 요 이동거리가 L. 그치? 델타. 델타는 뭔지 알지? 변화다. 그러니까 길이 변화다. 그치? 그러니까 이동거리 변화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식을 또 약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 단면적이 요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피스톤이 요만큼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럼 요 단면적 부분이 요만큼 이동하면은 이만큼의 뭐가 변하는 거야? 부피가 변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단면적 부분이 요만큼 밀려나면 기체 부피가 원래 이만큼이었잖아, 그치? 근데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나 버리면 기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잖아. 맞아요? 그럼 기체 부피가 원래 요만큼이었다가 밀려나면은 이만큼 됐으니까 요 빨간색 뒤꿈치만큼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난 거지, 변한 거지? 즉 단면적 곱하기 요 밀려난 거리는 뭐하고 똑같다? 부피 변화 하고 똑같다. 그치? 여기 부피 변화. 그럼 C이 어떻게? 압력 곱하기 뭐야? 부피 변화.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저기 선생님이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한 거고 외워야 될 건 뭐다?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뭐다? 부피 변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요것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야. 네?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이거만 외워.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피스톤을 일을 할 수가 있고, 기체가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있다 그랬지. 이 안에 내부 에너지. 이 오른쪽 페이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아, 넘기기 전에 그 그래프 나오는데, 그래프는 뭐 간단한 거지. 어떤 그래프예요, 지금? 압력, X축이 뭐예요? 부피, 부피죠. Y축은? 압력. 압력이지. 그러면 만약에 압력이 이만큼 작용해서 부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다고 해봐. 그치? 그럼 그래프 볼 때 기울기랑 면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면적이 뜻하는 게 뭘까?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압력 곱하기 뭐야? 부피죠. 그러니까 부피 변하고 똑같이 그치? 그 면적이 면적이 뜻하는 게 뭐야? 기체가 한 일이다. 그치? 여기 뭐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기체 내부 에너지 얘기입니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기체들의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응? 무슨 에너지? 기체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 아까 했잖아. 운동 에너지. 그치? 운동 에너지. 근데 에너지는 얘네들이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빨리 움직여? 온도가 높을 때, 그치? 온도가 높으면 열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더 빨리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온도에 비례해요. T라고 쓰면 무슨 온도에 비례하지? 절대 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는 뭐였지? 섭씨 온도. 그치? 근데 섭씨, 과학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절대 온도인데,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어떻게 바꿨었니? 걔 나랑 플러스 273을 하면 돼요. 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씨라고 하면, 야, 0도씨일 때도 기체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럼 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단위 켈빈. 그래서 273 켈빈일 때도 기체 분자들이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기체들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이거 U라고 쓴 거 이거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온도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내부 에너지는 N, 입자수에도 비례하는데 지금 입자가 공기 입자가 여기 3개 있는 것보다 100개가 있어. 100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더 크겠죠. 이게 3개 있으면은 얘 에너지, 얘 에너지, 얘 에너지 해봤자 3개밖에 에너지가 없는데 100개 있으면 100개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입자수에 비례하는데 얘가 어차피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는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됐어요? 요거 두 가지 식을 종합해서 이제 만든 식이 있어요. 밑에 봅시다. 연력학 1법칙. 며칠 날에 대학교 3월 2일 날 하니? 대학교 모르지. 3월 2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 하겠죠. 지금 방학이잖아. 예. 이제 금방 또 계약하니까 열심히 해둬야 또. 2학년 때는 수행 훨씬 많이 시켜요. 수행을 뭐 나라에서 많이 좀 줄인다 뭐 이런 거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학기 들어가면 또 수행평가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도 미리미리 좀 해두는 게 좋지. 수행평가 시간 많이 뺏기잖아. 그치? 자, 연력학 1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1법칙이 있으면 또 몇 법칙도 있을까? 2법칙도 있어요. 0법칙도 있어요, 원래. 자, 연력학 1법칙은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야? 전과 후에,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할 때는 반응 전과 후에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치? 아니면 아무튼 무슨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전과 후에 에너지는 총량이 보존된다 그거잖아, 그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방금 배운 이 실린더 2라고 내부 에너지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이 나와요. Q는 U 플러스 W. 여기 뭐 델타 붙여도 되는데 책에서 붙여도 될까 안 붙여도 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Q가 뭐냐면 열량이야. U가 아까 뭐라 했어? 내부 에너지. 요 안에 에너지. 네? W는 뭐라 그랬어? 기체가 한 뭐? 1.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오늘 배우는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이 피스톤에 실린더에다가 열을 가해줬어. 네? 그러니까 뭐 가열시키든지 아무튼 열을 보내줬어요. 열량. 열량이 열의 양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100을 보내줬어. 그랬더니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이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치? 열이 들어왔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80만큼 처음보다 증가했대. 내부 에너지가 80만큼 변했대. 그 나머지 20은 어떻게 됐을까? 에너지는 보존되었잖아. 이 안에 기체 내부 에너지가 80이 증가했대. 그 나머지 20은 이 피스톤을 미는 일에 쓰였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봐봐. 열을 100을 공급시켜줬을 때 이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에너지가 80이 증가했으면 나머지는 뭐였다? 이랬다. 네? 네.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네? 이게 연력학 1법칙.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래프나 일상생활의 예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그 중에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요거 알아두면은 편하죠? 앞으로 선생님이 쓸 때, 열량을 플러스라고 쓰면은, 값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열을 받았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쓰면은, 열량을 마이너스로 쓰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열을 어떻게 했다? 배출? 그래, 잃었다. 맞지? 한글. 맞냐? 아, 일 얻었다. 뭔가 이상하더라. 잃었다. 맞냐?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잃었다. 맞아? 이거 한글을 못하겠냐? 잃었다. 맞지? 모르겠다. 네. 가끔 이렇게 한글 헷갈려. 잃었다. 그치? 그러면 잃었다의 반대는 뭐야? 얻었다니까? 그래, 얻었다로 하자. 받았다, 얻었다? 뭐 같은 말이야. 얻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한글 가지고. 잃었다 저거 아니야? 얻다의 반대말은 뺐다 했는데. 뺐다냐? 아니, 애매하. 잃었다의 반대말은 뭐야? 잃어버린다는 거니까. 찾았다. 찾았다? 주었다? 그래. 아무튼 의미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열량에 선생님 앞으로 숫자를 쓰면은 이 안에 기체들이 열량을, 열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마이너스로 하면은 잃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플러스로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마이너스 쓰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그 다음에 2를 플러스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얘를 빌어서 2를 했다.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쓰면은 이 기체가 2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피스톤이 들어오면서 2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력학 과정이라고 해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글 가지고, 한글이 참 어려워. 선생님도 국어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서. 자, 조금 이따 화학 할 건데 화학은 좀 문제 풀어왔어? 그것도 저번에 한 거는 다 풀었어요. 그래? 계획 잘 세워서 좀 해요. 네. 요즘 이제 매번 검사를 좀 할까. 맡겨놨더니 그냥 풀지를 않아. 자, 맨 처음에 연력학 과정에서 맨 처음 보면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렇게 나오네.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등적 과정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첫 번째 연력학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
무슨 과정? 등적 과정. 문제 같은 데서 등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볼까? 자, 여기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맨 처음에 이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지? 근데 바깥에서 이 실린더에다가 열을 가해줬대. 열을 가해주면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열역학 법칙이 어떻게 됐었어요? Q는 델타 U분의 뭐야? 아 델타 U 플러스 뭐야? 와트. 전기냐? 와트. 1 그제 W. 와트는 저기 전력 구할 때 뭐 그래픽 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내부 에너지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 했어?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1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하고 비례한다 했지. 근데 뭐 기체 압력은 뭐 외부 압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압력은 신경 쓸 거 없고 부피 변화에 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깥에서 열을 가해줬다라는 얘기는 열 값이 플러스 값이겠지? 응?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100을 줬어요. 100을 줬는데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고정장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딱 막아두면은 열을 가해줘도 이 기체가 벽을 피스톤을 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피가 안 변해요. 그죠? 맞니? 부피가 안 변해. 그러면 100의 열량을 공급시켜주는데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부피 변화가 0이니까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1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가해준 열량이 전부 다 뭐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열을 가해준 만큼 얘네들이 운동이 빨라지면서 이 안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 이런 거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 등적 과정에서 에너지 관계가 돼. 어렵지 않지? 저기 U예요? U! 그럼 이게 뭘로 보이죠? V와 아, V? 아, 좀 더 저기 써줄까? U에 U? V 아니야? 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프 X축에 뭐가 써있어요? 부피. Y축은 압력. 너 이거 저거 기억나니? 그 도일 법칙이라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압력이 세지면, 야, 기체한테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비례하고 반비례잖아요. 그 압력하고 부피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프가 두 개 나왔죠. 응?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T1, T2. T가 뭔데? 절대온도 온도야. 그럼 요거 T1하고 T2 중에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 T1. 응? T1이 높은 거야. 위에 있는 거. 왜? 왜? 이렇게 생각해봐. 똑같은 압력일 때, 똑같은 압력일 때 얘 부피는 요만큼이지. 맞아? 근데 똑같은 압력일 때 얘 부피는 이만큼이지. 그럼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얘가 왜 큰 거야? 얘가 왜 큰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운동을 활발히 해서 부피가 커진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온도가 높은 거야. 말해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V라고 해보자. 응?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요만큼. 맨 처음 부피가 V였어요. V. 이건 V야. 이건 U고. 여기가 V였어. 그러면 여기에 점 찍으면 되겠지. 근데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도
부피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안 변했어. 부피가 변한다는 거는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작아진다 그런 얘기지. 근데 부피가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럼 가해준 열이 전부 다 뭐였어요? 내부 에너지 증가. 그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피스톤 안에 들어있던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높아져. 그러면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만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프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됐니? 그럼 아까처럼 만약 부피하고 압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오면 면적이 한 일이 1이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면적이 한 일. 아까처럼 여기 했던 거 주셨죠. 근데 얘는 면적이 있어 없어? 지금 변화한 거. 직선으로만 올라갔잖아. 면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면적이 없으니까 2를 했다 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한 박정 등압 거점. 압력이 일정하다. 같을 등자 써서 무슨 과정? 등압 과정. 조금만 됐구나. 이건 분필 좀 갖고 위에. 힘들다. 아침에 너무 주말은 너무 힘들어. 너야 지금 좀 늦게 나오지만 도산들은 오늘 아침에 10시 30분에 나와서 수업하지. 10시 30분에 나오려면 최소한 9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맨날 9시에 하는 거죠. 그래? 자, 압력 일정.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찬가지 피스톤 그려볼게요. 실린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맨 처음에 요만큼 공기가 있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나타내 봅시다. X축 부피, Y축 압력. 자, 그렇게 있어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하자. 자, 그럼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하고 똑같이 열을 가해줬어요. 자, 그럼 열을 가해주면 이 안의 기체 뭐가 변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일은 부피 변화에 비례하지.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열을 100을 가해줬어요. 100을 가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부피가 일정한 건 아니겠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들이 열을 받으니까 피스톤 벽을 세게 치면서 피스톤 벽이 어떻게 될까? 밀려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여기까지 밀려났다고 하죠. 피스톤 벽이 쭉 밀려나. 밀려났다는 거는 뭐가 변한 거니? 부피가 변한 거지? 맞아? 네. 부피가 변했으니까 이 기체가 뭐 한 거니? 일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일한 걸 측정했더니 40이었다고 그러자. 네? 그럼 에너지는 고정돼야 되니까 나머지 60은 어떻게 될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이 안의 온도가. 네? 근데 왜 이름이 등압 과정이냐면 압력의 일정, 등압 과정이라는 이 기체들이 벽을 칠 때 벽을 치면 밀려날 거 아니야? 그 피스톤이 언제까지 밀려날까? 계속 밀려나는 거야? 언제까지 밀려날까? 너네 눈에 안 보이지만 바깥에도 뭐가 있어? 기체들 있잖아. 그럼 기체들, 바깥에 있는 기체들도 여기 벽을 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바깥의 기압이 얼마야? 1기압이지. 여기서 1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1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 기체가 맨 처음에 열을 받으면 빨라지니까 압력이 세지겠지,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밀려나다가 바깥에서 작용하는 일기압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지? 그래서 바깥의 기압하고 같은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맨 처음에도 몇 기압이었을 거 그러면? 열 받기 전에도? 피스톤이 여기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안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어땠다는 거 같았다는 거지. 맨 처음도 1기압이었겠지. 근데 열을 받으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겠지. 벽진 압력이겠지. 그래서 쭉 가다가 똑같이 바깥의 1기압하고 같아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 압력 1기압과 나중에 팽창에서의 1기압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그러면 아까 했는데 누가 온도가 높아? T1이 높은 거야. 자, 맨 처음에 부피가 얼마? V가 있었어요. 됐어요? 네. 됐죠? 근데 바깥에서 열을 받았더니 어디 갔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 온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어. 그럼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위로 가야 되겠네? 그지? 근데 부피도 어떻게 됐어? 커졌지? 나중에 부피를 우리가 이걸 V1이라고 그러고 V2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 부피도 증가했으니까 그 그래프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은 온도도 높아졌으니까 이제 위에 그래프로 가야 돼. 그리고 부피도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까지 되었으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맞니? 체기 그래프는 여기 직선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너무 띄워버렸어 지금. 네? 아무튼 여기로 가게 돼. 이해됐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